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자영 심리상담 발달연구소의 이자영입니다. 미라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이 책 세도나 메서드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힘들게 애써서 노력해서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속담 중에도 고생 후에 낙이 온다. 고통 없이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을 되게 당연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편안하고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요. 바로 저항감이에요. 어떤 흐름에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 저항하는 거. 저항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허용하고 환영해 준다라는 거는 거기에 집착하거나 혹은 저항하거나 밀어내거나 이건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께 제가 지금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요청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아,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 분홍색 코끼리. 그래서 분홍색 코끼리가 정말 많이 생각날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안 돼라고 하는 순간 더 그거에 대한 생각, 그걸 더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저항감일 수 있는데요. 이 저항감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저항감을 흘려보내고 저항감을 없앤다고 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삶을 막 살게 되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저항감이 없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 내가 내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훨씬 더 잘 알고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죠. 혹시 무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이 책에 보면 무술하는 분들의 예를 들거든요. 어떤 무술할 때 저항하거나 긴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떤 공격할 때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상대를 이렇게 되돌려주는 거.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저항감을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적게 애쓸수록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더 회복을 잘하게 되는. 그렇다면 저항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뭔가 나 이거 열정을 갖고 이걸 해야 되겠어. 나 이거 꼭 할 거야 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거 왜 하려고 했지? 나 정말 하기 싫은데?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자주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저항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가로막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항감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면 저항감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잠깐 커피 마시고 와서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상사가 왜 일 안 하고 그래 뭐 일 좀 해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일하기가 싫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죠. 나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책상에 앉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너 왜 공부도 안 해? 공부 좀 해.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공부하기가 확 싫어지는 그런 느낌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누군가가 명령하거나 뭔가 시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무감, 나 이거 꼭 해야 돼.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의무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명령하는 거, 의무감을 갖게 하는 거, 둘 다 그런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나 이거 꼭 해야 돼. 나 스스로에게 빨리 운동해, 빨리 일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하거나 의무감을 주는 것 역시도 안에서 내부적인 저항감을 갖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나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하기 싫은 거. 그럴 때 많은 경우에는 의무감을 스스로에게 주고 있고 명령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저항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헤이 도스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어떤 날 자기가 혼자서 집에서 놀고 싶었대요. 근데 엄마가 너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더 나가기가 싫어진 거죠. 이런 일이 몇 번이 반복이 되면서 엄마랑 이분이랑 막 그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저자분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나가서 노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그날은 조용히 집에서 혼자 있고 싶었던 거였는데 결국은 엄마가 너 나가서 놀아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고 그래서 노는 것 자체, 밖에 나가서 노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아, 나는 정말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오해를 하고 살았다고 해요. 근데 저항감은 형태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굉장히 미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흘려보내기를 막 해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면 잘 됐어요. 그래서 막 즐겁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기가 싫어질 수 있거든요. 머리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기 싫어질 때, 이때는 저항감이 생긴 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흘려보내기를 의무처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긴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애쓰고 힘들게 하고 의무감을 가질수록 그만큼의 저항감이 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도나 메서드에서 나오는 이 방법에는 억지로 하라는 게 없어요. 이 질문들이 그거잖아요. 당신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그 감정을 허용해 줄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꼭 예라고 해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이 이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꼭 이거를 내라고 해야만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진심을 그냥 얘기하면 되거든요.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면 되고요. 언제요? 라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데 저항감이라는 건 어떤 상태냐면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면 알겠지만 브레이크랑 엑셀을 같이 밟은 상태예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저항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항감은 뭔가를 밀어내는 거예요. 세상을 밀어내는 거고 그러면 저쪽에서도 나를 밀어내게 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상태가 되고요.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나 느낌도 바로 저항감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항감을 흘려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질문은 감정이나 욕구를 흘려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저항감을 환영하고 허용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저항의 느낌을 반겨주고 허용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셔도 되고 아니요라고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저항감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요라고 할 수도 있죠. 저항감을 흘려보내고 싶나요? 이건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하고 싶은지? 이거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대답하시고 그렇다면 언제요? 우리가 이 모든 대답에 아니요, 나는 이 저항감을 환영할 수도 없고 흘려보낼 수도 없고 흘려보내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해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질문이 언제요?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저항감이 흘러가기도 해요. 저항감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저항감을 조금 더 허용해주고 같이 있어주면 되거든요. 대답을 할 때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대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느끼는 저항감 중에는 무엇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저항감은 그 안에 틈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저항감을 흘려보내는데 그 다음에 다른 저항감이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흘려보내기를 하게 되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저항감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생각해보죠. 운동을 해야 돼. 스스로에게 얘기했어요. 난 운동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저항감이 막 올라와요. 나 운동하기 싫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는 거지만 운동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나는 운동을 안 해도 돼. 나는 운동 안 해도 괜찮아. 내 몸은 정말 괜찮고 나는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 라고 느낀다고 하면 내 스스로가 나 운동해야 돼.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운동해 라고 했을 때 저항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나 그냥 안 해도 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저항감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요. 마음속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된다와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두 마음이 같이 있는데 이쪽에서 운동을 해! 라고 얘기하니까 운동하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운동을 안 하기에는 운동을 안 하는 거에 대한 또 저항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브레이크랑 엑셀을 같이 밟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게 되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상사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해요. 나 이 일이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 오늘 회사 그만둬요. 나 일 전에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을 해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저항감이 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 얘기하고 저 오늘 회사 그만두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은 있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나 일하기 싫어. 하지만 난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그거조차도 저항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저항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저항감을 정말로 녹이려면 흘려보내기를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이걸 하는 거에 대한 저항감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하지 않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저항감 역시도 흘려보내줘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기라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주위에서 운동 좀 해 이런 얘기를 들었거나 스스로가 나 운동을 해야 돼 라고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어요. 혹은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항감이 막 올라왔어요. 여러분이 저항감을 느끼고 있는 운동하기를 떠올려 보세요. 운동하기에 대한 저항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흘려보내고 싶나요? 그렇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해서 흘려보내기가 됐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저항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러고 싶나요? 그렇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저항감, 운동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저항감, 이 두 가지가 다 녹아버릴 때까지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이 저자가 예를 드는 거는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런 거죠. 나는 돈이 없는 거 정말 싫어. 나는 가난이 싫어. 라고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자신이 돈을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소유하는 거에 대한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굳이나 저항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무언가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하는 거, 이것이 되는 거, 이것을 원하는 것에 대한 저항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이 되지 않는 거, 이것을 갖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저항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둘 다 흘려보내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까 그 흘려보내기 세 가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당신이 저항감을 느끼는 무언가,
하기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그 무언가를 하기에 대한 저항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무언가를 하기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갖기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저항감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러고 싶나요? 그렇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질문할게요. 그 무언가를 하지 않기, 갖지 않기, 되지 않기에 대한 저항감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러고 싶나요? 그렇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그리고는 저항감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 두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흘려보내기가 안 될 때는 그것도 저항감의 벽에 부딪힌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자체를 허용해 주시면 돼요. 내가 이런 저항감을 가져도 괜찮아 라고 허용을 해줘요.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태를 허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흘려보내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상태죠. 나 운동 안 할 거야 하는데, 예를 들면 옆에서 누군가가 너 운동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저항감이 더 세지면서 나 운동 안 한다니까? 이렇게 이제 더 저항을 하게 되죠. 근데 나 운동 안 해. 라고 똑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아 그래 괜찮아. 너 운동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갖고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은 그 순간 뭔가 긴장이 풀리고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기지 않나요? 그러면서 나 그러면 진짜 운동 안 해도 되나? 그럼 운동 좀 해볼까? 이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잠시 이것을 붙들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고, 그러는 순간 저항감이 없어지면서 그 자체로 흘려보내기가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뭔가를 막 해야 된다라고 다그치고 해야지 뭔가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허용해주고 괜찮다라고 해줬을 때 오히려 스스로가 아 그럼 나 운동을 좀 해볼까? 운동은 나를 위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드리면서 햇빛과 바람 우화 아시죠? 어떤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해랑 바람이랑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의 옷을 어떻게 누가 벗길 수 있는지. 근데 바람이 아무리 세게 막 이렇게 부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가 아닌데 막 옷이 날아가려고 하니까 더 꽉 붙잡고 있죠. 이게 바로 저항감이 더 생기게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다그치고 이러는 거요. 근데 햇빛이 따뜻하게 해주니까 스스로가 옷을 벗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유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옷을 벗어도 되는구나.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저항감이든 감정이든 욕구든 흘려보낼 때는 그게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건 바로 허용하고 환영해 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안 되거나 뭔가 막힌 것 같거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라고 느낄 때는 내가 저항감의 벽에 부딪혔나? 그렇다면 이걸 흘려보낼까? 잘 안 된다고 하면 그걸 허용해주는, 그래 저항감을 느껴도 괜찮아라고 그 저항감을 인식하고 허용해주고 환영해주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저항감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더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저항감이 안 생기게 혹은 저항감을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명령하지 말고 부탁하기. 이거는 상대방에게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저항감은 줄여주고 협력은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하고 있는 것은 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쉬고 있어요.
쉬고 있으면 나 지금 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막 쉬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편안하지 않고,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편안하지 않고, 둘 다에 대한 그런 저항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마음속으로 또 운동 좀 해, 혹은 주변에서 누가 나한테 야, 누워만 있지 말고 운동 좀 해 라고 하면은 운동하는 거에 대한 저항감과 함께 자기가 그렇게 운동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쉬고 있을 때는 그냥 쉬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쉬면서 운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거는 운동을 안 해도 괜찮아라고 허용해 주는 거죠. 어떨까요? 이건 뭐냐면요. 결국은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그냥 허용을 해줌으로써 그 상황을 즐기고,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평생토록 운동은 안 하고 본인이 편한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의무감이나 그걸로 인한 저항감을 놓게 되면요.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쉽게 할 수 있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걸 더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운동하는 게 꼭 모든 사람에게 다 뭐 이렇게 운동하는 것만이 좋아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산책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복식호흡하는 거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자기에게 맞는 거를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압박을 완화하자. 내가 뭔가를 하는데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정말 지겹고 막 하기 싫고 막 되게 애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내 안에 저항감을 느끼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감을 느낀다는 거는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했던 명령이나 의무 다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압박감, 이 저항감을 흘려보내고 내어놓기로 선택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나를 압박하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압박한다고 느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저항하는 내 감정을 흘려보내면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운동을 해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나 운동하기 싫은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운동하라고 해?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 저항감을 흘려보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운동을 할지 안 할지를 내가 선택하는 게 되고, 운동을 해도 안 해도 내가 그 순간 좀 더 만족하고 즐겁게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에서 128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내적인 저항감을 녹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다 힘들 때, 그리고 어떤 의무감 때문에 굉장히 지칠 때, 뭔가를 애써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